축구살롱. 네,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준일 캐스터, 황덕연 해설위원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들 많이 나눠볼 텐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K리그에 정말 큰 경사가 났어요. 그렇죠?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울산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서아시아 챔피언으로 올라왔던 이란의 페르세폴리스를 꺾고 통산 두 번째로 ACL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2012년에 이어서 8년 만에 다시 한번 아시아 정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이로써 전북현대, 알 이티하드, 우라와레즈, 광저우 헝다와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두 번 우승한 클럽 중에 하나로 또 울산 현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다입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의 우승으로 인해서 K리그 역시 통산 6번째 우승, 그리고 ACL의 전신인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기록까지 더하면 12번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네. 아시아 프로 리그들 중에서는 단연 최강의 타이틀을 이번에도 또 유지를 하게 됐다. 뭐 이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사실 보도들을 통해서 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상대 페르세폴리스가 100% 온전한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울산 현대도 조현우 선수가 빠지는 등의 또 그런 악재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이란 특유의 피지컬, 우리가 이란 축구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그 침대 축구를 빼고서라도 뭐 워낙에 또 거의 유럽 선수들의 준하는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란 선수들인데 그렇죠. 그런 순간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주호 선수가 공을 뺏기면서 선취골을 허용을 하는 장면 역시 뭐 이란 선수들의 그 압도적인 피지컬의 힘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래도 상대가 수비에서 실수 2번, 뭐 이거는 VAR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뭐 볼 것도 없었죠. 사실 너무 명백한 반칙이고 주심이 이거를 라이브로 지적을 하지 못한 것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너무 명확한 반칙이었기 때문에 페널티킥 2번이 있었는데 물론 실축도 한 번이 있긴 했습니다만 주니오 선수가 다 집어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역시 또 울산의 골무원으로 이번 시즌 활약을 했던 주니오 선수가 또 큰 역할을 해줬어요. 예, 이번 결승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주니오 선수가요, 알 나스르의 압데라작 함달라 선수와 함께 대회 공동 득점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예, 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 네.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위협적인 킥력을 선보였었고 또 예. 페널티킥 유도까지 해냈던 윤빛가람 선수가 대회 MVP도 또 수상을 하는 겹경사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예, 윤빛. 예. 네. 예, 근데 뭐 사실 뭐 이런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제일 좀 우승컵이 목말랐던 사람은 역시 김도훈 감독이겠죠. 맞아요. 워낙에 이 울산 현대에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졸였을 것 같은데 우승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4년 동안 울산에서 196경기를 치러서 106승 그리고 50무 40패를 달성을 했는데 네.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의 후임설이 굉장히 좀 유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 현대가 다음 시즌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거듭날지도 굉장히 좀 축구 팬들 그리고 울산 현대 팬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올 시즌이야말로 우승컵을 좀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청용 선수도 야심차게 영입을 했었고 그 베테랑 선수들의 그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 현대가 뭐 현대고라는 아주 출중한 그런 유스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네.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도 올 시즌에 굉장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역시 또 좀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도 울산현대 전력으로 좀 가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승전이 끝나고 울산 현대가 아침 우승을 거머쥔 뒤에 그 기쁨에 겨워서 선수들이 각자 이 SNS를 켜고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 홍철 선수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김도훈 감독에게 다가가서 한 말씀 하시죠. 라고 했더니 김도훈 감독이 했던 한마디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에 그래도 참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팬들이 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예, 그래도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뭐 이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광경이었는데 자, 이로써 결국은 불운의 울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이번 시즌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북과 울산 모두 이번 시즌에 사이좋게 해피엔딩을 나눠 가졌어요.
있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황덕현 해설위원 우리 그 오랜만에 해축 대신에 우리 K리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 또 공인된 전북의 아들로서 네네. 예, 울산에게 뭐 축하 한마디라던가 뭐 내년에 대한 다짐이라던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전북의 레전드 완산볼 폭격기 김도훈 감독의 우승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좀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를 확실히 했었던 두 팀이 모두 타이틀을 따는 데 성공을 했죠. 전북은 리그에서 그리고 FA컵 그리고 울산은 이제 ACL에 가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 투자는 곧 성적과 이제 좀 직결된다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면에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건 이제 뭐 수원의 약진 정도? 왜냐면 사실 수원이 그렇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오래 이제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네. 게 많지 않다 보니까 8강까지 올라갔죠 이번에. 네, 그렇죠. 사실 뭐 저는 그 이전에 탈락을 예상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뭐 네네. 전력상으로나 뭐 여러모로 좀 따져봤을 때 뭐 네. 감독 교체 이슈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내외적으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스쿼드 그럼에도- 자체로만 봐도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예상을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원의 이 선전이 상당히 K리그 팬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네. 이제는 또 F 서울도 이제 뭐 내년이 됐을 때 조금 더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원조 그러니까 올 시즌 이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했었던 네 팀이 모두 좀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제 후임으로 이제 뭐 홍명보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 전무죠. 예, 전무가 이제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감독 교체를 지금 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제 오피셜을 띄웠기 때문에 이제 또 내년에도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이 두 팀, 그러니까 우승 후보 두 팀 중 한 팀은 정해졌고 이제 한 팀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감독들이 지략 대결을 펼칠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시즌에도 또 K리그 팬들이 기대할 만한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또 많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또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소니 선수에게도 또 큰 경사가 또 있다면서요? 네, 뭐 피파 푸스카스상에서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한국인 최초로 올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죠. 푸스카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야겠어요. 좋은 일이 많네요. 뭐 최종 후보에 이제 똑같이 우루과이 선수들이죠. 데 아라스카에타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가 올라갔었는데 이 선수들의 골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인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선 두 번째예요. 예. 2016년에 말레이시아 페낭에 소속됐던 파이즈 수브리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또 수상을 했었는데 네. 4년 만에 두 번째 아시아인 그리고 첫 번째 한국인으로서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벌리전에서 골을 넣었을 때 그 골 장면을 보면서 정말 역대 수많은 그 멋진 솔로 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 솔로 골들 리스트가 쫙 올라오면서 야 손흥민은 도대체 이 중에서 역대 몇 번째냐 막 이러면서 줄 세우기가 한창 또 붐이 일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네네. 황대현 해설위원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이요? 예. 올타임 넘버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확실하군요. 저 애국자죠. 아유, 주모를 너무 찾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모 거의 과로사죠 이 정도면. 그 오늘 저기 마스크도 또 네. 저렇게 깨알같이 우리 그 태극 마크가 촘촘촘촘 새겨진 아주 그 멋진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그렇죠. 바로 당신이 국민을 위한 천사입니다.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또 적혀 있고 예. 그거 어디서 받았어요 그거? 경찰 친구가 줬습니다. 이 공권력에 빌붙는 분이군요. 빌붙어야죠. 그래요?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래요? 네.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또 예.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경찰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죠. 그럼요. 예. 어쩌다 이 얘기가 나죠?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예,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그 포스카스상 수상을 축하를 드리면서 사실 뭐 포스카스상은 그 피파의 그 시상식에서 한 부분이고 사실 메인은 또 올해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가 누구냐를 가리는 올해 선수상 시상식이 가장 또 메인인데 이 상은 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2020년 피파 올해 남자 선수상을 받았는데 총 52포인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38포인트를 받은 호날두 그리고 35포인트의 리오넬 메시를 누르고 생애 처음으로 이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요. 사실 올해 발롱도르 받은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시즌이 끝난 리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발롱도르
드림팀을 대신 발롱도르 상을 발롱도르 올해는 드림팀.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말씀드렸던 그 드림팀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이제 좀 가름을 지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또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누구보다도 사실 그 발롱도르를 받을 것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 11월에 그 레고로 만든 발롱도르를 대신 좀 받는 그런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쉬움을 좀 달래는 모습은 있었는데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이 다시 한번 분리가 되면서 따로따로 상을 주고 있는데 발롱도르는 건너뛰게 됐지만은 그래도 나머지 한 축인 피파 올해의 선수상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2020년 최고의 선수로 이렇게 공인을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뭐 폴란드 선수로서는 최초고 그리고 역시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서도 최초입니다. 이걸 발롱도르로 좀 범위를 넓혀보면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서는 네 번째 수상입니다. 게르트 밀러, 베켄바우어 그리고 카라인츠 루메니게 이후에 네 번째 수상 정말 오랜만에 또 나왔죠. 그리고 폴란드 선수로서는 역시 처음인데 1982년 월드컵에서 팀을 3위로 이끌었던 보니엑 선수가 발롱도르 3위에 올랐던 것이 폴란드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1위에 올라가면서 이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의 감독 상도 시상을 했죠. 뭐 올해 감독이라든지 올해의 골키퍼상 뭐 이런 상들도 다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리스트들을 보면은 2020년 최고의 팀이 어딘지가 딱 드러나죠. 사실 이 감독상을 두고 좀 얘기가 많았죠. 한지 플릭 감독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 한지 플릭 감독이 이제 수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이게 사실 그 기준치를 정해놓고 이거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팀의 뭐 감독들이라든지 뭐 선수들이 이거를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발롱도르 투표도 그렇고 피파 이 어워즈도 그렇고 약간 좀 인기 투표성의 성격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메날두를 누르고 이 상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아 마땅한 일이고 위르겐 클롭 감독이 한지 플릭 감독을 누르고 또 올해의 감독상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역시 황덕현 해설위원이 말한 대로 좀 그래도 트래블한 감독이 한지 플릭인데 그리고 부임한 첫 해에 이걸 이뤘는데 이 감독을 제치고 뭐 물론 리그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위르겐 클롭 감독이 상을 받는다? 이거는 좀 이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결정이긴 합니다. 타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세게 얘기하자면 에바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지 플릭입니다. 한지 플릭이 받아야죠. 이건 진짜 한지 플릭이 받아야 되는 이거는 거고. 역대급 성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한지 플릭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에 바이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중도 부임이에요. 이제 이번 시즌 그렇죠. 이제 따졌을 때. 코바치 감독이 좀 저질러 놓은 것들을 잘 수습을 하면서 올라간 거죠. 중대장이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는 코바치 감독이 이제 경질되고 나서 이제 뭐 표면상으로는 이제 상호간에 계약해지긴 한데 이제 경질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죠. 어쨌든 팀을 떠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이 부임을 해서 과연 저 초보 감독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을 다 극복을 하고 리그, 컵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3개 대회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클롭 감독도 사실 이거 딱 수상됐을 때 표정이 엥? 약간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본인이 받는다는 것 자체. 저는 그쪽과 좀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포인트는 24포인트로 똑같았는데 그 국가대표 쪽에서 한 표를 더 얻었기 때문에 그 우선 원칙에 의해서 클롭 감독이 받게 됐습니다만 저희 축구 살롱의 2명의 패널이죠. 저하고 이제 황덕현 해설위원은 그래도 한지 플릭 쪽을 조금 더 지지를 한다는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기 잠시 그 청취자 여러분들 TBS 청취자 여러분들 방금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이 쓰신 그 에바라는 단어는 이것이 굉장히 좀 오버다 인정할 수 없는 결과다 뭐 이런 뜻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그 특수 포지션인 그 골키퍼 상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야신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상은 또 다른 상입니다. 이 올해의 골키퍼 상도 마누엘 노이어 선수가 받았는데 이게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7년부터 생긴 상이기 때문에 노이어 선수가 지금까지는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부폰이라든지 뭐 다른 골키퍼들이 다 받았던 상인데 노이어까지 받으면서 뭐 올해의 선수상 레반도프스키가 받았고 골키퍼상 노이어가 받았고 그리고 한지 플릭도 사실상 올해 감독상을 받을 뻔했고 이거를 보더라도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2020년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는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그 발롱도르 드림팀에서 그 3군인가에 위치해 있던 그 선수죠. 저희 러시아 월드컵 때 그 앞으로 튀어나오셨던 그분.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군요.
튀어나오셨던 그분. 네, 올해의 베스트 11이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근데 올해 베스트 11에는 또 노이어 선수가 없어요. 그 골키퍼에는 알리송 선수가 뽑혔고 백포라인에는 알렉산더 아놀드, 반다이크, 라모스 그리고 역시 바이에른 뮌헨 선수죠. 데이비스 선수가 뽑혔고요. 3명의 미드필더에는 더브라이너, 키미히, 티아고 그리고 최전방에 메시, 레비, 호날두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뽑혔는데 사실 제가 그 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상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는 못 들었습니다만 스카이 스포츠의 2명의 패널이죠. 네빌과 캐러거 선수 캐러거 2명이 선정한 올해의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뽑혔다는 점 이렇게 깨알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뽑힌 예. 거죠. 네. 근데 뭐 다 알겠는데 여기 그 공격수 쪽에 호날두는 왜 이렇게 싸우신 거죠? 이거를 또 대답을 해야 되는군요. 아니 알고는 호우. 있죠. 그 세리머니 네네네네. 때문인 건 아는데 그렇죠. 지금 어떤 그 비난의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 약간 호 이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이렇게 써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거. 그런가요? 처음 듣는 매우 이야기인데요. 네. 매우 요새 굉장히 이제 그런 말 많이 써. 호불호 아니고 이제 매불매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자 선수상 이 부문에서는 어떤 선수가 수상을 했나요? 올해 여자 선수상은 루시 브론즈 선수가 받았고 올해 여자 골키퍼 사라 부아디 선수가 받았는데 이 두 선수 모두 리옹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여자 축구는 그 관심도가 좀 남자 축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 축구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강 팀은 올림픽 리옹입니다. 그러니까 리옹의 선수들이 딱 이렇게 상을 받았고 국가대표팀 감독이죠. 네덜란드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사리나 비그만 감독이 또 여자 축구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소준일 캐스터가 이 굵직한 이슈 2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축구살롱이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좀 우리가 촬영도 못하고 지금 계속 녹음으로 목소리로만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나마 좀 깨알 같은 새로운 재미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두 분의 어떤 추천곡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 말만 계속하면 또 재미가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좀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의 흥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그 패널 두 분의 추천곡, 신청곡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막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계신데 그 정체 모를 춤은 뭐죠? 호우. 매우. 네, 매우. 네. 그래서 오늘 황다현 해설위원이 가져오신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제 노래가 먼저인가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스페인 가수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 역시 스페인 출신. 네, 이제 알바로 솔레르라는 가수의 곡입니다. 그 발음 그렇게 하나요, 스페인 사람들도? 뭐 다를 게 뭐 있어. 사실 스페인어는 막 그렇게 차이가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저희가 읽는 그대로. 샹그리아 좀 마셨다. 샹그리아. 예, 죄송합니다. 헛소리 할 뻔했네요. 예. 네. 샹그리아 많이 마셨고요. 네. 알바로 솔레르라는 가수의 소피아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페인에서 뭐 소피아라는 여성분과 어떤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었으면 제가 귀국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네.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살지 않았을까? 네. 거기에 뭐 자리를 잡으셨을 수도 있겠고. 아쉽네요. 네.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알바로 솔레르의 이 소피아라는 곡인데 이 올 시즌 19-20 시즌이 아니죠. 20-21 시즌 이 스페인 라리가의 또 OST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신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라리가의 그 열정을 떠올리시면서 신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이건 갑자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너 정말 신나서 진심으로 진심 리액션입니다. 근데 노래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그 개인적인 감상평 어땠나요? 저는 뭐 원래 이런 쪽 어떤 그 남미라던가 이 남유럽 쪽의 열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또 샤키라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아주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고요. 정말 그 어떤 그 라리가의 현장에서 제가 직관을 하고 있는 듯한 너무 오버 아닙니까? 정말 그런 판타지 속으로 아주 빠져 들어가는 듯한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오늘 선곡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캐스터의 선곡도 이따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황다현 해설위원이 바톤 터치를 받을 차례입니다.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자, 노래는 라리가 OST가 나왔지만 저희는 프리미어리그를 다룰 겁니다. 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솔직하죠 우리는.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네. 정말 노래랑 개연성이 없네요. 네. 노래까지 진짜 좋았는데. 라리가가 사실 지금 좀 약간 난장판입니다. 테이블 자체가 좀 난장판이고 예. 이제 아틀레티코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틀레티코가 이번 시즌 이제 우승 적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적기 이런 얘기를 썼을 때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사망 플래그라고 하죠. 뭐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꾸라진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진짜로 아틀레티코는 좋습니다. 싸우고 예. 싶습니까? 나랑? 아니 좋아요. 저 아틀레티코 애정합니다.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고. 그래서 그나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렵고 착잡한 시기에 우리 소준이 캐스터가 그나마 좀 이 삶의 여러 가지 활력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레티 가장 덕분에. 최근에 또 이제 알레티 중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황덕현 해설위원이 해설한 경기 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경기가 울산현대의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맞아요. 결승전이랑 겹쳤죠. 한 시간 맞아요. 겹쳤어요. 네, 네. 그래갖고 전반전은 제가 안 들었고요. 아니 근데 전반전은 그날 동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울산현대 그리고 두 번째 리버풀 경기 그리고 세 번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근데 그래도 알레티가 굉장히 잘했다. 예. 그래서 황덕현의 해설은 어땠다? 뭐 맨날 듣는 건데요, 뭐. 맨날 고생했죠. 들으시나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 또 잘했죠. 이렇게 또 우리가 몰랐던 애정이 있을 그 제가 또 그 줄이야. 개인 SNS에다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인증을 태그를 해줬거든요. 했죠. 그러셨습니까? 굉장히 또 기분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저랑 그때 같이 한 캐스터분이 또 이제 친분이 있는 캐스터라서 네. 저희 둘을 다 태그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예, 또 뿌듯하셨겠네요. 그렇죠. 일부듯. 제가 또 이제 일반인 시절에 음. 또 소준 캐스터의 중계를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제 중계를 또 들어주시고 네, 수고했다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 보니까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이거야말로 약간 오버 아닙니까 지금?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빨리 좀 할 얘기 해주시죠. 네, 자 프리미어리그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식스 팀의 경기 결과와 이 순위 테이블을 잠깐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빅식스는 상위에 있는 6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리미어리그 6팀 정도를 얘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 아스날 여기까지가 이제 빅식스고요. 네. 자 일단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서 7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살라 선수 그리고 피르미누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살라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또 올라가게 됐죠. 이 리버풀이 사실 뭐 반다이크라든지 티아고 알칸타라, 뭐 지오구 조타 뭐 이 선수들을 포함해서 한 7명 정도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네.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7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거뒀고 결국에는 1위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굳힐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리즈 유나이티드를 만났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즈 유나이티드 이 두 팀은 또 이제 라이벌, 저희가 이제 흔히 더비라고 부르는 관계인데 장미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 멋있다. 예, 양팀 실제로 그 양 팀의 그 연고지에서 시작한 요크셔 지방과 랭커스터 지방의 네. 그 뿌리 깊은 그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지역들을 대표하는 클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축구 외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네. 이 두 쪽은 이제 약간 라이벌이 네, 있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리그 기준 16년 만에 이제 그렇죠.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 네. 리즈 유나이티드의 이 전술적인 특성상 압박, 전진 약간 이런 이제 스타일인데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생긴 이 리즈의 뒷공간을 아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시원하게 털어먹은 경기였다라고 볼 수가 죄송한데 있겠습니다. 아빠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아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맥토미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그리고 부페 누구였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좋아요. 대부분 보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맥토미니와 부페가 각각 멀티골을 넣으면서 활약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 승리로 인해서 리버풀 그리고 레스터 시티에 비해서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5점 차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오. 이 맨유가 다음 라운드에서 리그 만나는 상대가 레스터예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만약에 그 경기를 승리를 장식한다고 가정했을 때 레스터 시티보다 맨유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로 2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지고 나서 사실 크게 졌잖아요. 네. 리즈가 크게 졌는데 비엘사 감독이 정말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뭔가요? 스코어와 관계없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비엘사 감독이 올해 감독상 또 3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솔직히 조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부 리그에 있던 감독이 어떻게 네, 3위를 받을까? 물론 그렇죠. 뭐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긴 하고 리즈의 특수성을 좀 고려한 그런 게 있긴 아닌가. 하더라도 2부 리그의 그걸 생각하면 이것도 좀 약간 오바가 아닌가 그런 네네.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사실 그 비엘사 감독의 카리스마와 인기를 더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엘사라는 감독의 별명이 광인입니다. 엘 로꼬. 엘로꼬 그러니까 광인. 미친놈이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로 미친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 네, 그 축구 전술에 좀 미친 사람이라는 네. 그런 이미지인데 이게 좀 좋게 말하면
이 소준일 캐스터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정말 이 뚝심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약간 불통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불통왕. 전술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본인이 정한 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리즈가 초반에 이제 뭐 리버풀과 막 4대3 혈전도 벌였었고 중간으로 갔을 때 지금 성적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은 편이다 보니까 리즈의 선전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도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나왔었던 예측은 이런 압박하고 전진하는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이 소요되는 전술적인 특성상 리즈는 후반기에 가면은 좀 맞아요. 떨어지는 시점이 올 네.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비엘사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그렇게 많은 골을 실점하는 와중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술의 특성을 바꾸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하던 축구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과연 남은 기간 동안 비엘사 감독이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절대 타협할 것 같지 않지만 안 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리즈가 이제 추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짚어주실 팀은 이제 첼시가 또 큰 승리를 거뒀군요. 네, 첼시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 이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날짜가 예, 녹음일 기준으로. 녹화가 아니죠. 녹음. 예, 네.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정신 새벽이었는데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그 타미 이브라임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타미 투입 이전까지 약간 경기름이 답답했다라는 점에 있을 텐데 이 첼시의 최근 대두된 가장 큰 문제점 뭐 어느 정도 이게 고여 있긴 하지만 네. 이 조르지뉴 선수가 중원에 나왔을 때 경기력이 좀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에게 압박이 들어갔을 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번번이 보이다 보니까 예. 램파드 감독도 이 조르지뉴에 관련된 딜레마를 좀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 에버튼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예. 아스날은 지금 이제 열심히 강등권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식스라고 하는데 네. 아스날은 뒤에서 빅식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위죠 네. 아스날이 지금. 예. 더군다나 이제 번리가 16인데 번리가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1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만약 번리가 다음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이 두 팀의 순위가 또 뒤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명성에 맞지 않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질될 수도 있는 아스날의 사령탑 미켈 아르테타 감독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감독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언제 또 조만간 경질이 될지 모른다. 네네. 그래서 아스날이 사실 뭐 페페 선수의 동점골로 기세를 올리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 예리미나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2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네, 이름 굉장히 예쁘죠. 예리 그리고 미나. 미나가 네. 2명 있죠. 산티미나가 산티미나. 있고 네, 예리미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산팀이나요? 네, 산티미나. 그러니까 이제 산티아고 미나인데 이제 줄여서 이제 산티미나라고 하죠. 다 예. 산티라 그러죠. 산티카솔라 그렇죠. 뭐 이런 산티카솔라 다 선수도. 똑같은 예. 그런 건데. 그리고 심지어 스페인 사람들은 성보단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산티라 맞아요. 부르죠. 그냥. 그렇죠, 산티 그렇죠. 산티. 네. 산티 씨가 한국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예리 미나는 이름이 좀 예쁘죠, 사실. 예, 진짜. 네. 뭐 네 그러니까 글자 이름이라고 해도 걸그룹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두 걸그룹, 대표적인 걸그룹 그렇죠. 두 명의 이제 멤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 레드벨벳의 예리 그리고 트와이스의 미나. 오늘 너무 힘듭니다. 네. 네, 이어가시죠. 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되게 이 사우스햄튼 원정이 까다롭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올 시즌 사우스햄튼이 심지어 좋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맨시티가 뭐 시원시원한 경기 내용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점유율도 생각만큼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뭐 상대의 이런 정확한 중거리 패스에 다소 좀 고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 시즌 약간 부진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스털링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순위 테이블을 좀 보면 리버풀이 가장 상단에 있고요. 그 밑으로 레스터, 맨유, 에버튼, 첼시, 토트넘까지가 6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한 경기 한 경기 따라서 정말 휙휙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 불과 저번 라운드까지만 해도 사우스햄프턴이 이제 7위인데 원래 4위였거든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순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는 8위까지 뭐 경기를 좀 덜 치른 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빅6 체크한다고 하셔놓고 왜 5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5가지만 얘기했나요? 네, 한 팀이 어디죠? 토트넘이요. 토트넘. 토트넘 얘기를 그럼 해야겠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네. 지적을 해주시기를. 그 애드리브를 하려고 지금 일부러 내용 준비 안 해오신 거죠? 아니죠. 토트넘 경기를 제가 이제 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레스터와 토트넘 경기의 그 핵심 플레이어는 그 레스터 시티 중앙 미드필더 중에 이제 은디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은디디. 은디디요? 네, 윌프레드 은디디라는 선수가 있어요. 은지원 씨 사촌이에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진짜 힘들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윌프리드 은디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은디디 선수와의 중원 싸움에서 토트넘이 사실상 완패를 했다. 토트넘 중원의 핵심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적해온 호이비에르 선수가 이제 될 텐데 호이비에르 선수가 굉장히 지친 기색이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전 경기를 쭉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체력적인 부담이 좀 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중원 싸움에서 좀 갈렸었던 한 판이고 또 이제 레스터 시티의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돋보였었던 한 판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손흥민과 케인 쪽으로 좀 몰리는 이 공격의 무게감을 좀 분산시켜줘야 될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가레스 베일 선수를 뭐 임대로 데려오고 그리고 뭐 카를로스 비니시우스 같은 자원을 영입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손흥민 케인에 비해서 대체 자원으로 나와야 되는 선수들의 기량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전이 나왔을 때와 비주전이 나왔을 때의 격차가 굉장히 큰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문제의 체력적인 부분까지 겹치면서 이 레스터 시티전에서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그 지난주에 이 프리뷰를 이 경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토트넘이 2대1 정도로 이길 것이고 그리고 소니가 한 골을 넣을 것이다라고 말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뭐 K리그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스코어 못 맞추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좀 그 여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토토하실 때는 무조건 저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참고할 만한 해설위원이라고 표본이죠. 할 수 있겠습니다. 황덕연의 저주가 내년 시즌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축구 팬들이 이번 주말에는 어떤 경기를 콕 집어서 관전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앞서서 한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레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5라운드 경기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양 팀이 사실 지금 승점차가 1점 차고 이긴 팀이 2위입니다. 레스터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면 경기를 더 치렀음에도 이제 순위가 하락하게 되고 지금 2위부터 8위 맨시티까지의 승점 차가 4점 차예요. 예. 그리고 7위 사우스햄튼까지의 승점 차는 3점이기 때문에 한 경기 지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2위, 3위라는 순위 자체는 사실상 이건 정말 그러니까 껍데기에 좀 불과하고 너무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레스터도 맨유도 상당히 까다로운 적을 만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 윌프레드 은디디. 네, 은디디 선수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맥토미니 이 중원 싸움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승자가 될 것인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은디디 선수가 토트넘 전에 이 리커버리 횟수가 무려 19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원을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현 시점 레스터 시티 중원의 확실한 미들맨으로서 은디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네. 맨유는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홈페이지 기준 MVP에 꼽힌 또 이제 선수가 되겠죠. 이 리즈전 멀티골뿐만 아니라 이 중원 장악력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누가 중원을 좀 더 손쉽게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여지가 꽤 있다. 중원 싸움이다. 그리고 양 팀 모두가 공격진에도 빠른 자원들이 많습니다.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났을 때 상대의 뒷공간을 좀 공략하는 그런 데는 도 같은 팀들이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그래서요가 아니고 아직 남았습니다. 네. 그럼 빨리 이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이부 선수도 이제 그 토트넘 레스터 얘기를 하면서 한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이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페 브루노 페르난데스. 예.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양 팀의 이제 게임 메이커,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토트넘 그리고 리즈전 각각 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었던 매디슨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될 텐데 어느 팀이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가 이 두 팀 경기 싸움의 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대의 그 키 선수를 얼만큼 잘 저지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양 팀의 순위 차이가 꽤 많이 난다면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기면 2위입니다. 승점이 1점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 선수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대1 승리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1로 레스터 시티를 잡는다. 네. 지난주와 똑같이 2대1이라는 숫자를 가져오셨는데 네. 예감이 좋지 않네요, 벌써. 왜 좋지 않죠?
지난번에 이 안 됐던 거를 다시 한번 2대1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될 수 있다라는. 마치 그 PK에서 골을 먹였던 골키퍼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선수를 만났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또 몸을 던지는 거나 같은 거의 그런 던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죠. 틀린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렇죠. 예. 계속 하다 보면은 맞게 돼요. 2번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2대1로 하시겠네요.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고 승부패만 해보자면 이제 맨유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네, 훌륭합니다. 네. 네. 인정. 자, 그래서 아무튼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제 소준일 캐스터가 가져오신 노래를 들어봐야겠는데 네. 아까 우리 중간에 들었던 노래만큼 신나는 거 확실합니까? 아유, 굉장히 신납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예. 뭐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가다 보면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역시 받을 수 있는 평소에 곡입니다. 직접 많이 들으시나 봐요. 예, 듣고 있어요. 운전하시면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오, 어떤 노래죠? 영 프랑코의 Juice 갖고 왔습니다. Juice. Juice. 듣기만 해도 굉장히 상큼하고 예. 신이 날 것 같은 노래인데. 그러니까 어린 프랑코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예, 올드 프랑코 말고 영 프랑코. 영 프랑코. 오케이. 예. 자, 소준일 캐스터의 추천곡 영 프랑코의 주스 들으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축구 살롱. 살롱.